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정상화를 정부가 포기한 듯한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속에 모레 군산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대통령 비서실 업무 보고가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조치가 GM 군산공장의 포기를 뜻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 실장은 공장 폐쇄는 용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GM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저희들에게도 또는 산은에도 사전 통보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기는 저희들이 좀 쉽지 않다. 청와대가 사실상 GM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반드시 군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를 전제로 GM과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돌아온 답변은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나 군산 구도심 개발, 전북대병원 건립 등 전라북도가 건의한 현안 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며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포기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주말인 모레 산자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군산을 방문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난 현대중공업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군산을 방문해 전라북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고 전라북도는 정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GM 군산공장 노조 사무실을 찾아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폐쇄는 절대 불가합니다. 군산공장 재가동 보장이 없는 한국 GM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반대한다는 거죠. 부평과 창원을 살리자며 군산을 포기하는 것은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에서 한 명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GM을 맹비난했습니다. 한 명을 왕따시킨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지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공장 하나만 지금 왕따를 시키고 희생양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조선소 위기를 겪은 군산을 살리는데 자금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군산을 버리면 추경 예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아예 GM 본사 주식을 매수해 주주로서 물량 배정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앞다투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GM 대책위원장의 매각 주장에 안호영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는 등 민주당 중앙당이나 전북도당 그리고 지역의원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위원장 임명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은 다음에 GM대우에 관련된 문제를 신속하게. 전라북도 역시 어정쩡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연일 정부 관계자를 만나 군산공장 정상화를 건의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용위기 대책 같은 공장 폐쇄 이후에 수습책을 꺼내들며 사실상 정부의 처분에 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를 향한 GM과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나 지역 정치권은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실직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군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947명으로 최근 6년 사이 최대 규모로 군산조선소 폐쇄의 여파로 분석되는데 고용 규모가 3배가량인 한국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군산뿐 아니라 익산도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익산시는 관내 GM 협력업체 6군데 종사자 1,300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업체도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용 시험에서 1위 지원자 점수 91점을 16점으로 깎은 뒤 후순위자를 선발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리로 선발된 사람은 바로 원장의 처조카였는데요. 전주시 출연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지난해 4월 행정기술직 공채에서 순위를 뒤바꿔 송모 씨를 불법 채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채용된 인사는 다름 아닌 원장의 처조카. 정동철 원장은 필기와 면접 합산으로 한 명을 뽑는 선발 과정에서 처조카 송 씨가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자 인사 담당자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시켰습니다. 정 원장의 지시에 직원들은 1순위 지원자가 외부 면접관에게 받은 점수 91점을 16점으로 깎아 송 씨를 최고 순위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친인척을 전혀 몰랐고 16점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테라지 않느냐. 이 같은 사실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연달아 터지던 지난해 12월 감사원과 전라북도가 특별 감사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기술원은 인사 담당 직원이 집계표에 점수를 잘못 옮겨 적는 실수를 내 오해가 생겼다며 비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달 압수한 컴퓨터에서 송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던 증거를 발견해내면서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혐의를 시인한 정 원장은 전주시에 무리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언제쯤 혹시 돌아오시는지? 오늘 일단 일정이 있어서 자리 비우고 오셨거든요. 경찰은 이번 채용 비리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보고 정동철 원장과 직원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 송전탑 피해 주민들과 한전이 보상을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보상 기준의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한 데다 이마저도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상 논란이 있는 군산 일대 송전선로의 전압은 34만 5천 볼트. 법적으로는 송전선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있는 마을들이 협상과 보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송전선 700m 밖에 있던 상당수 마을들을 옥구협상단의 이름으로 보상했습니다. 그 결과 멀게는 4km 떨어진 마을까지 수억 원 상당의 직간접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전은 법보다는 자체 내규를 근거로 보상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옥구 협상단 같은 경우는 좀 별개로 좀 보는 거죠. 다들 거기가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반면 법으로 규정한 700m 이내의 실제 피해 마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거리상도 자 요거는 200m고 저거는 700m면 200m 있는 쪽은 더 주고 700m는 덜 주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700m의 근거도 모호한 상황.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조차도 과학적이거나 의학적 검증을 거친 기준이 아닌 단지 정치적 타협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건강권이라든지. 그건 모르겠고 700m, 1000m 정해졌던 거는 그냥 의원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충된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고전압의 송변전 시설은 산업단지 등 국가기관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군산이나 경남 밀양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주먹구구식의 기준 설정과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집행이 오히려 주민과의 마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온전한 형태의 삼국시대 봉수가 완주에서 발견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는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줄기 정상부에서 폭 7m, 높이 2m의 장방형 봉수를 발견했다며 삼국시대 가야봉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